안녕하십니까. 소방학 강사 각동진입니다. 오늘은 이상기체 방정식, 다른 말로 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한테 좀 가르치려고요. 좀 어려운 이론이거든요. 올해 기출에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풀려면 정말 기초부터 이 심화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좀 쉽게 가르칠까? 그래서 아무 기초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요 강의 짧게는 한 20분 정도 강의할 것 같은데 요것만 보면 이상기체 방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필기도구하고 이면지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요건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자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안 까먹거든요. 근데 이해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암기해야 되지? 공식부터 암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 PV는 nRT.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좋아요. 저는 잘 때마다 달팽이 크림 바르거든요. 피부엔 달팽이 크림보다는 nRT 피부엔 nRT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좀 편하겠다. 우리 피부엔 뭐가 좋다고요? nRT 알았죠? 약간 카피 문장 같은 느낌. 피부엔 nRT. 그러면 여기서 P는 뭐냐? 압력입니다. 단위는 ATM을 쓰고요. 그 다음 V는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단위는 리터를 쓰고요. 그 다음 N은 몰수를 말합니다. 근데 몰수는 하나의 분자량분의 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 이걸 몰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요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R은 기체상수라 변하지 않습니다. 0.082 이건 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 0.082가 나왔는지 알려드리는데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R은 0.082 고정값이다. 알았죠? 그 다음 T는 절대온도입니다. 그럼 절대온도가 뭐냐? 섭씨 플러스 273도. 예를 들어서 섭씨 0도면 절대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그렇죠. 273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VM 뭐라고? nRT. nRT에 들어가는 단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건 약속입니다. 1기압, 1atm, 그리고 0도씨가 우린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표준 상태. 그리고 20도씨 1기압. 왜? 우리 완전 연소식 보면 20도씨 1기압에서 뭐 이론 산소량 구하라고 했죠. 그게 어떤 상태냐면 상온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기초부터 한번 설명을 해 봐 드리겠습니다. 기체의 법칙. 이미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맞죠? 기체의 법칙은 기체의 세 가지를 비교한 거다. 뭡니까? 압력, 온도, 부피. 두 가지가 있다. 맞죠? 두 가지가 뭐 있습니까? 보온 압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영상을 보시다가 조금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 부분을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스톱하시고 이면지에다가 몇 번 적으십시오. 꼭 아셨죠? 이 부분은 그래야지 여러분 빨리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미 이 부분을 암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럼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뭐다? 온도가 일정하다. 보온 압샤. 온도 일정. 온도가 일정하면 뭘 비교한 거다? 압력과 부피를 비교한 거네요. 자, 여러분 요만한 케이스에 공기가 들어있는 거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는 줄어든다. 그럼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공식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맞죠? 뭡니까? P1분의 V1은 P2분의 V2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압력이 4였어요. 이때 부피가 8이었어. 압력을 2배로 올렸어.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2배로 줄어들죠. 되겠습니까? 압력을 2배로 올리면 부피는 2배로 부피는 줄어든다. 그래서 둘 다 48, 32, 84, 32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샤를의 법칙 한번 해봅시다. 압샤. 그래서 요거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상기체 방정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이걸 왜 가르쳐주지? 이걸 알아야지 조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 샤를의 법칙은 압샤, 압력이 일정합니다. 등압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도가 2배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2배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식을. 근데 이때 온도는 무슨 온도일까요? 당연히 절대 온도입니다. T는 절대 온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부피와 비례한다. 2배 올라간다. 보십시오. 온도가 4일 때 부피가 4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온도를 2배 올려서 8이 되면 부피가 얼마나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숫자도 이렇게 보시면 일정하게 되거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T 분의 V는 뭐 다 줄여서 K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게 뭐다? 보일-샤를 법칙. 맞죠? 보일-샤를 법칙. 그러면 합해서 보일-샤를 법칙을 적어봅시다. 제가 이거는 이미 기체 법칙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해드려서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K 일정하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게 보일-샤를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보일-샤를 법칙을 여러분들은 이거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만 하나 남겨놓고 지울게요. 자, 그 다음 기체 법칙 공식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T, P, V는 K 일정하다.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 뭔 법칙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발음이 정말입니다. 아보가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한 게 아보가 들어간다. 아보가 들어간다.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 하면 온도하고요. 뭐 압력이 같다면 온도하고 압력이 같아. 우린 지금 기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이 기체의 부피는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기체의 부피는 기체 종류 이런 거 상관없이 입자수가 같다면 여러분 이산화탄소의 분자가 뭐예요? 분자 C, CO2죠. CO2 하나가 있어요. 이걸 1몰이라고 하죠. 자, 1몰, 2몰이 뭔지
다시 한번 저 끝에 공식이 있다 맞죠?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이 뭐예요?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의 합. 요거는 앞에 일단 그걸 알아야 돼. 이것까지 다 설명 안 해. 자, 그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 C 얼마예요? 12. O 얼마예요? 16, 2개, 32, 44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의 질량 얼마예요? 44죠. 그래서 이걸 1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고요. 이때 두 개 있는 질량. 그러니까 여기에 분자량은 저기에 적혀 있는 분자량은 한 개의 분자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개 있으니까 질량이 얼마야? 88. 이걸 뭐라고 한다? 이산화탄소 2몰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돼? 안 돼? 아, 지금 제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합격생 한 명 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듣는지 방금 질문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하나의 분자. 이거 말이 안 되지만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수소가스 분자가 하나 있죠. O 분자가 하나가 있어요. 산소가스. 그럼 요 놈들이 무게는 다 다르다 맞죠? 무게는 다 다른데요. 뭐?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자, 여러분들은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 똑같은 크기야. 여기에 이산화탄소 혹은 수소 혹은 산소가 들어있는데 1몰의 부피는 똑같더라. 아니 정말 과학적으로 하면 크기가 약간의 차이가 발생된대요. 근데 그 차이는 너무 작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이 이론이 1800년도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의 분자들은 온도하고 압력이 같은 뭐다? 부피가 똑같더라. 부피가 똑같더라.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요렇게 부피가 똑같다. 이걸 누가 외쳤다? 아보가드로 가더라.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온도 압력이 같으면 종류와 상관없이 물질의 종류,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입자수가 같다면 부피는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수 맞죠? 몰수가 좀 이따 공식 적고 증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방금 말했잖아. 하나의 분자가 요만큼 차지한다고. 모든 분자들이. 근데 이 두 분자가 되면 어떻게 돼? 곱하기 2가 되겠지. 4개가 있으면 곱하기 4개가 되겠지. 부피가. 그래서 모든 분자들은 똑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야. 그 부피가 분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부피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가 1개 있는 것보다 분자가 2개 있을 때가 더 큰 거지. 그래서 분자 수가 증가하면 부피는 올라간다. 비례한다. 그러면 이거 공식 어떻게 할 수 있어? 비례하니까 분자 수 맞죠? 요렇게 할 수 있죠. 일정하다. 보일-샤를의 법칙에도 했었잖아. 뭐 했습니까?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몰수, 분자수죠.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량, 분자수, 몰수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공식을 합해 봅시다. 한번 합해 봅시다. 합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T, N. 그 다음에 P, V는 K,
일정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정한 값이 기체 상수값이거든요. 기체 상수값은 좀 이따가 해볼게요. 그래서 tn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숫자 그냥 단순한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2분의 4는 2. 그럼 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 곱하기 2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PV는 K 상수값 맞죠? 일정한 상수값. 그 다음에 T, N. 요걸 이제 다시 저 공식에 맞게 적으면 PV는 N, R,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 이상기체 방정식이 뭘 다 품고 있다고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것까지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 기체,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기체 문제, 압력이나 부피나 온도의 문제를 묻는다면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확실히 이렇게 나왔던 걸 좀 알고 넘어가시면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그럼 올해 문제는 너무 어렵거든요. 올해 문제는 너무 어렵고 뭐부터 풀어보냐 하면 우리가 이연물 기사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갈 수 있거든. 보통 그 이연물 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옵니다. 일기압 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는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표준 상태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자, 해보자. 한번 구해볼게요. PV는 nRT 한번 적어봅시다. PV는 nRT. P가 뭐예요? 1. 이때 부피는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물어. 그러면 리터는 맞죠? N이 뭡니까? 몰수. 그러면 어떻게 돼? 1몰. R 0.082. 그럼 뭐가 됩니까? T는 0도니까 섭씨 더하기 273. 그럼 뭐가 돼? 273이 되는 거죠. 요 정도 계산 문제는 여러분 풀어야 돼. 올해 계산 문제는 솔직히 너무 어렵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22.4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기압 0도씨 질소가스 N2죠. 1몰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대답해봐. 여러분 내가 아까 가르쳐 줬잖아. 자,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뭐야? 몰수 같다면 부피는 어떻게 돼? 동일하지. 동일하잖아. 이것도 얼마 나와야 돼 그럼? 22.4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체 분자 1분자 1몰의 분자의 부피는 얼마야? 22.4. 어떤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됐든 혹은 산소가 되었든 혹은 수증기가 되었든 수소가스가 되었든 무조건 표준 상태에서 부피는 얼마? 22.4. 무조건. 그걸 주장한 사람이 뭐라고? 뭐가 들어간다 법칙. 이게 이연물 기사 문제입니다. 그럼 이연물 기사에서 조금 더 응용 문제는 이런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요것만 바뀝니다.
올해 저희 문제도 한 요 정도만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20도씨. 에이. 20도씨 1atm.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 요런 거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기사에서도. 이연물 기사에서도. 우리 거는 이연물 산업기사에서도 이 문제는 나오는데 우리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 나왔던 거는 기술사 수준. 나중에 그거까지 다 해드릴게. 그거까지 오늘 다 해드리는데 깜짝 놀랄 겁니다. 봐도.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PV는 nRT. 그럼 PV는 nRT는 P는 뭡니까? 1 없고 부피 리터 맞죠? 그러면 N은 1몰 곱하기 0.082 그 다음에 20 더하기 맞죠? 20도 절대온도니까 20 더하기 273 그러면 293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0.082 곱하기 293 하면 대충 얼마 나오냐면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24.026 근데 여러분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이나 기체 문제들이 나오면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말이 없다면 올해도 반올림 하란 말은 없었지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요렇게 반올림 하시면 24.03이 되는 거죠. 상온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숫자는 혹시나 나는 이게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 숫자를 암기해 버리는 게 1초 문제죠. 그러면 1초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체 상수 값은 어떻게 나왔냐? 기체 상수 값은 자 아까 요렇게 했죠. Tn 그 다음 PV K 표준 상태 1몰에서의 K 값을 구하는 거죠. T 얼마입니까? 표준 상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이거부터 빨리 암기하라고. 그럼 내가 빨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표준 상태가 뭡니까? 온도 273 곱하기 1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압력 1 그 다음에 부피는 22.4리터 이때 계산을 하면 전 다 해놨지요. 이때 계산을 하면 다 해놨지요. 잠깐만요. 0.082가 나오는 거지. 이 K 값이 0.082. 자,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의 이 K 값을 구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기체 상수라고 하는 거야. 그 기체 상수가 됐더니 0.082. 그래서 이걸 넘겨가니까 0.082는 기체 상수로 넣어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응용 문제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 두 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요? 처음 아닙니까? 두 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기체의 법칙, 보일의 법칙, 보이-샤를의 법칙으로 문제를 푼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문제 몇 년 전의 문제였는데요. 어떤 문제였냐 하면 지하실 화재 밀폐된 제가 몇 년 전 문제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하실 화재 밀폐된 지하실 화재라서 부피의 변화는 없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부피의 변화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화재가 일어나기 전 처음 온도 0도씨였습니다. 표준 상태 1atm이었죠.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난 후 몇 도가 됐다? 400도씨. 요건 소방설비 기사 기출로 한 6번 정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400도씨가 되었어요. 이때 압력은 처음보다 몇 배 증가했노? 이거였습니다.
상기체 거동이라고 한다. 분자량은 동일하고요. 분자량이 동일하다는 말은 뭡니까? 외부에 다른 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이 보일-샤를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상기체 방정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PV는 nRT. P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1. 처음 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1. 그 다음 부피는 변화가 없다. 맞죠? PV는 nRT. 이렇게 적어주는데 먼저 이거 적어보자. 자, 분자량이 동일하대요. 곱하기해서 분자량이 동일하면 몇 배를 물었으니까 이게 얼마야? 이렇게 물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곱하기해서 배수를 물을 때는 생략 가능하죠. 분자량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기체 상수 동일하죠.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 부피 변화 없죠.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 처음 부피가 얼마야? 1atm이었을 때 온도는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3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화재가 일어나서 한번 봅시다. 압력 몰라요. X값. 나머지는 지우면 되니까. 그래서 온도가 몇 도가 됐대? 400도. 이거 뭘로 바꿔? 절대 온도. 673도. 1일 때 273이야. 그럼 673일 때 얼마야? 이거 하면 배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73 나누기 273을 하면 배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푸셔도 돼. 아니면 보일-샤를의 법칙을 풀어도 되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올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볼게요.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기출문제, 기출사 문제인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800도씨 1기압에서 화학인 1kg이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황의 발생량은 몇 세제곱미터냐. 부피를 묻는 건데 리터로 묻는 게 아니라 세제곱미터로 물었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럼 일단 PV는 nRT 한번 적어봅시다. 맞죠? PV는 nRT. 압력 한번 해봅시다. 자, 압력 얼마입니까? 압력은 1이네요. 부피 리터죠. 그 다음에 N은 뭡니까? 몰수. 모르겠어. R은 상수 0.082. 온도는 뭡니까? 800도잖아. 800도씨. 이상기체로 가정해야 되고요. 맞죠? 완전 연소할 때 800도면 절대 온도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800 더하기 273 1073. 미쳤죠? 아직 다 적어 놓은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요건 지워봅시다. 압력 1 리터 부피 몰라요. 이걸 구해야 되잖아. 일단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건 알잖아. 우리 여러분 혹시 옥내소화전 내가 있대. 자, 옥내소화전 수원 S는 설치개수 곱하기 얼마야? 까먹었어? 아직 안 해? 2.6 세제곱미터 맞죠? 2.6 세제곱미터가 뭔데? 분당 방수량 얼마야? 130리터. 그렇지. 곱하기 얼마? 특정 소방 대상물은 몇 분간 나와야 돼요? 모두 똑같죠? 20분간 나와야 되죠. 아니 고층 건축물 되면 다르겠지만. 그럼 이게 몇 리터야? 2600리터. 2600리터를 단위 환산하면 2.6 세제곱미터. 그래서 우리는 리터를 구해도 단위 환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이산화황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산화황의 부피를 알려면 지금 이산화황이 몰수가 몇 몰이 발생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이 얼마? 1kg. 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꼬아놨거든. 그럼 우리 황 1kg의 완전 연소식을 한번 해보자. 완전 연소될 때 이산화황이 나오니까요.
황 1kg은요. 소원 S는 맞죠? 이건 이미 가르쳐줬잖아. 여기 또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물질도 가르쳐줬네. 이산화황. 뭡니까? SO2. 완전 연소를 하면 뭐하고 결합해야 돼? 공기 중 산소와. 이건 이미 수업 시간에 몇 번이고 가르쳐줬다 맞지? 그래서 이게 황의 완전 연소식이 되잖아. 그러면 황이 32g이래. 아무 의미 없지만. 산소 16g이래. 이것도 우리 완전 연소할 때 내 질량하면 다 가르쳐줬잖아. 그럼 두 개니까 32g이네. 그럼 얘는 몇 g 돼야 돼? 당연히 64g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겠다, 맞죠? B를 구할 수 있겠다, B를. 32g이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황은 몇 g 발생되는 거야? 64g. 1대 얼마? 이게 1이면 이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1이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2, 그래, 2. 그러니까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봐봐. 황 1kg이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황은 몇 킬로 나와? 1대 2니까 2kg이 나오겠네. 그러면 질량 알 수 있다 맞죠? 여기에서 잠깐 절로 좀 가봅시다.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이 질량은 그램입니다. 그램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공식을 넣을 수 있겠다.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네요. 2kg이 발생됐네요. 이산화황의 하나의 분자의 그램 몇 g인데요? 여기 적어놨잖아. 64g.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부피 L은 몰수가 얼마라고요? 저기 분자량분의 분자 64g 맞죠? 몇 킬로가 나왔어? 질량? 2kg. 그럼 이걸 g으로 바꿔야 되지. 얼마? 2000 곱하기 0.082 곱하기 1073. 해설 특강 할 때는 그냥 요렇게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당연히. 지금 제가 가르쳐 준 게 약 지금 한 3, 40분 정도 가르쳤잖아. 그걸 해설 특강에 한 몇 분 만에 그냥 공식을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지. 지금은 여러분한테 지금 무슨 기체 방정식하고 아보가 들어간다 하고 그걸 합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까지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이렇게 풀 수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잘못 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풀면 안 돼요, 솔직히. 못 풉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풉니까? 맞잖아.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걸 풀면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전공한 친구들이 있죠. 화학 전공하고 물리 전공한 친구들도 한 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래 걸릴 문제인데 계산기로 풀어야 될 문제를 그냥 해서. 근데 요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라. 그럼 이 공식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건 저는 계산기로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근데 계산기 못 씁니다. 시험장에서. 자,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여러분 계산기로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하세요. 그래야지 된다. 계산기로 연습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 곱하기 나누기 잘 못합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묻거든. 나누기 어떻게 잘해요? 연습 많이 하면 된다고. 난 못해도 되지. 난 계산기 두드려 되잖아. 그래서 숫자가 2749 뭐 이렇게 나와. 274956 뭐 이렇게 나온다. 749 맞나? 2749. 그 다음에 .56 뭐 어쩌고 리터가 나오는 거죠. 이걸 뭘로 단위한 사람은 됩니까? 세제곱미터로 단위한 사람은 되죠. 그럼 세제곱미터 단위한 사람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이거. 2.74니까 요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75.
2.75가 되는 거죠. 아셨죠? 이상기체 방정식은 여러분 요거 헷갈리면 몇 번 제가 이걸 유튜브 올리려고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주세요. 교재 없이. 그러면 제가 하나씩 교재 없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요렇게 짧게, 보통 오늘 좀 길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니까 좀 기네요. 한 10분 내로 짧게 여러분이 뭐 정말 궁금한 거는 유튜브로 한 번씩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하면 2.75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풀었던 거 아까 있죠.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연습해보면서 풀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좀 더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기체 방정식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